안녕하세요. 772의 건축 이야기 기술사 77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전원주택 직접 지으려면 또 시공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고 또 직접 지으려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땅은 있는데 집을 지으려니까 부담스러워요. 또는 뭐 땅은 없지만 그래도 또 땅을 사서 집을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단계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뭐가 부담스럽냐? 첫째, 시공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집 지려면은 돈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괜히 뭐 전원에 주택을 하나 작은 걸 지어서 1가구 2주택이 돼서 양도세를 물게 된다. 또 이러면은 또 그게 안 짓는 것만 못한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먼저 이제 시공비에 대해서는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좀 크게 봐서 그 규모입니다. 내가 그러면 집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되나, 얼마나 또 어떤 사이즈로 지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집이라는 게 그래요. 좋은 집에 대한 그런 좋은 집은 어떤 집이다.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또 비싼 집이 있고 좀 저렴한 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죠. 좋은 차 규정이 없어요. 다만 빠른 차가 있고 힘센 차가 있고 저 작은 차가 있고 큰 차가 있습니다. 집이나 차나 마찬가지로 좋은 집, 좋은 차는 나한테 맞는 차예요. 나한테 맞는 집. 부담 없고 규모도 그렇고 집이나 차나 뭐 유지비가 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를 하나 강조를 하면은 어떤 점은 양보가 돼야 돼요. 빠르기만 한 차가 있어요. 엄청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차. 타보시면 승차 가면 정말 꽝입니다. 예? 무슨 쿠션도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그렇듯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하나가 강조가 되면은 뭐가 하나 양보가 돼야 될 것이다. 그쵸? 같은 조건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나머지가 좀 양보가 돼야 돼요. 차가 그렇잖아요. 내가 빠른 차를 원하면은 승차감, 안락함 이런 거 다 양보가 돼야 돼요. 그쵸? 쿠션도 없어요. 그죠? 예? 또 쿠션이 있으면 차가 막 스피드 내다가 예? 출렁출렁하다 뒤집어지고 그럽니다. 예. 어쨌든 집이 그래요. 나한테 편하고 부담이 없는 집. 예, 이런 게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내가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또 자자손손 뭐 물려줄 것도 아니고 어떤 때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매하는 거를 생각해 봤으면은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첫째, 무난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만인이 선호하는 디자인. 예, 그런 디자인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별난 디자인이 있어요. 내가 좋아서 짓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걸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예, 좀 별난 디자인으로 개성 있게 짓는다. 나중에 팔 때 그 원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좀 그래도 가격이 저렴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면은 음, 옷으로 생각하면 돼요. 옷으로. 기성복 아시죠? 기성복. 기성복이 어때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 가격은 좀 저렴하고 디자인은 만인이 그래도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 그런 옷을 만들면 잘 팔리겠죠. 기성복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을 짓고 살다가 판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성복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난한 디자인에 적당한 사이즈. 주로 뭐 미디움 사이즈가 많으니까 미디움 사이즈. 그 다음에 가격은 좀 저렴한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좀 특별하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는데 그 집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대별해 보면은 뭐 모던 스타일, 현대풍으로 지은 거, 뭐 노출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디자인. 노출 콘크리트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따로 그 노출 콘크리트 편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식 목조 주택 스타일.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 그런 스위트 홈 느낌이 나는 그런 미국식 목조 주택.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저쪽으로 가면은 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해서 이런 공산품, 화학 제품의 건설 자재가 많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다 목조로 했어요. 나무로. 그 동네 널린 게 나무니까.
뼈대도 나무로 하고 외장도 나무로 하고 내장도 나무로 하고 나무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목조주택의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우리나라 전통 한옥 스타일, 한옥이 약간 변형된 퓨전 스타일. 그래서 한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통나무주택, 황토주택, 뭐 이런 거 황토주택이나 뭐 한옥이나 뭐 그렇게 대별한다는 건 좀 이제 나누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 건강을 또 생각해서 황토를 굳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황토가 좋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디자인에서 가장 무난하게 선호되는 게 미국식 목조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좀 모더니즘 하면은 뭐 현대풍으로 뭐 굉장히 좀 모호한 건 있는데, 요즘에 또 그런 간단하고 심플하고, 직선이죠. 박스형. 그 다음에 이제 창이 시원하게 큰 통유리창 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미국식 목조주택 스타일이 많이 선호가 됩니다. 근데 외향은 그렇게, 디자인은 모양은 그렇게 미국식 목조주택을 하더라도 꼭 뼈대를 경량 목구조, 그러니까 2x4, 2x6 아니더라도 뭐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ALC 블럭, 또 뭐 샌드위치 판넬 쪽 이걸로 뼈대를 세우고 내외장을 다 하면은 그 안에 그게 뭐 2x4 목조인지 뭐 벽돌조인지 뭐 샌드위치 판넬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골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이제 디자인.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짓는다면은 어떻게 짓겠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가족 수나 또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저는 한 25평 정도, 미국식 목조주택 스타일이나 아니 뭐 모더니즘, 뭐 물론 이제 전원에 좀 어울리는 거는 그래도 미국식 목조주택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대비 효과로 모더니즘으로 짓는 것도 좋겠는데, 어쨌든 한 뭐 25평으로 져서 이제 땅값, 그러니까 그 대지 그리고 건축비 합쳐서 한 매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2억 원 내외 이런 거 지어놓으면은 정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매매가 빨리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 환금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이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같으면은 뭐 주변 뭐 같은 뭐 단지가 있으니까 조금 싸게 내놓으면은 매매가 금방 됩니다. 근데 이 전원주택, 단독주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뭐 옆에 동 같은 뭐 그런 저게 시세라는 게 아파트처럼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오수를 치면은 기성복 개념 그렇게 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담은, 자 그럼 내가 지금 집이 있는데 하나 또 더 져가지고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괜히 또 양도세 혜택도 못 받고 양도세 또 왕창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뭐 괜히 하나 지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짓질 말고 뭐 전원주택에 임대를 들어와 산다든지 이런 경험도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1가구 2주택 세금에 관한 거는 처음에 집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앞서서 그 동네,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세무사는 뭐 서울에 관해서 또 뭐 기타 뭐 서울 지방 따질 건 없지만은 그래도 지방은 지방에 있는 세무사가 그 지역에 대한 특성에 따른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서울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얼마나 이렇게 지면은 이게 양도세라든지 세금 관계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한테 한번 미리 타진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집 짓는 방법인데, 집 짓는 방법이 이제 직영 방식이 첫째 있습니다. 직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총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필요한 자재도 내가 다 사고, 그 다음에 뭐 기술자들, 일꾼들, 시공자들도 내가 다 불러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예약을 해서 장비를 부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거기에도 다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은 오히려 어, 시공업자 회사에 맡길 경우보다 더 성공적으로 될 수도 있다. 달리 성공적인 게 아니라 금액을 좀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직영하는 거 말고는 뭐예요? 이제 시공자, 시공회사, 업자한테 맡기는 거죠. 이 맡길 경우 이제 계약 관계를 잘 해야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체 공사비가 나오면 10% 부가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먹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도면을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 시공자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 25평 짓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아, 고급으로 져드릴게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고급이에요. 그래서 그 도면에 의해서 도면이 먼저 이제 나오면 그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도면의 퀄리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같은 크기, 같은 이름의 자동차를 사도 풀옵션으로 하면은 뭐 한 30% 차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뭐 내장 재료 퀄리티를 높이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업자, 시공자한테 맡기기 전에 물론 이제 설계가 완성이 돼야죠. 근데 주택 경우는 이렇습니다. 단독주택. 가구 수가 많은 무슨 아파트, 뭐 또 빌라,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견 회사, 큰 회사에서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큰 회사에서 이거를 취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경비가 나가죠. 또 그 작은 거 전체 금액 뭐 얼마 뭐 한 2억, 3억 작은 경우 그렇게 했는데 그 뭐 경비도 안 나오고 또 뭐 하나 결정하려면 뭐 하나 바꾸려면 결제 올려야 되죠. 또 결제 내려와야 되죠. 뭐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잘 안 해요. 그래서 누가 하냐 업자라는 분들이 주로 뭐 목수를 좀 했다든지 또 벽돌 쌓기 예? 조적을 했다든지 또 뭐 미장을 했다든지 공사 관련해서 이제 다년간 좀 일을 했던 분들이 맡아서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크나 작으나 주택이 다른 큰 건축물하고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갑니다. 예, 전기, 설비, 통신, 뭐 단열부터 해서 기초 파기부터 토목, 다 방수, 뭐 들어갈 건 다 들어가요. 근데 총지휘자, 그러니까 소장, 뭐 일본말로 오야지라 그러는데 이 오야지 소장이 그걸 다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 잘 코디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가 있는 건물, 또 뭡니까? 건축주가 요구하는 건물,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설계 도면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정해져 있지만은, 이제 시공 과정 중에 뭐 애매하거나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게 또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에 앞서서 이제 도면이 나와야 도면에 의해서 공사비가 이제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시공에 앞서서 이 설계, 즉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도면이 있고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 너무 모호하게 잘 해야 된다. 잘. 그러면 뭐 잘이라는 게 막연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잘하는 방법에 대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첫째,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걸 머릿속에만 담아두면은 자기는 알고 있는데 남한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들은 거를 이렇게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뭐 종이에다 그리든지 뭐 모형을 만들든지 뭐 하는 그거 구체화시키는 거 그게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런 자료 또 어떤 책에서 뭐 내가 원하는 스타일 딱 나왔다. 그럼 뭐 요즘에 다 휴대폰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다 캡처를 해둔다든지 또 뭐 컴퓨터라는 휴대폰에서 멋진 거 있으면 캡처를 해둔다든지 이래서 구체적으로 다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또 나중에 이제 설계 의뢰했을 때 설계자하고 같이 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인 거 이제 스케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이 실물 크기로 해볼 수가 없잖아요. 뭐 조그만 제품 같으면은 뭐 실물 사이즈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건축물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축소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게 지금 요 한 칸이 5mm 섹션지입니다. 5mm.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mm짜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10mm짜리가 필요하면 이제 두 칸을 생각하세요. 요 한 칸이 5mm 가로 세로 5mm 섹션이니까 요거 두 칸, 요거 네 개면 어떻게 네 개면은 1cm에 1cm죠. 그러니까는 요 1cm를 1m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m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어떤 평수 25평, 25평이면은 이제 스퀘어미터로 해야 되죠. 그러면 한 80, 뭐 85 정도 대략. 그러면 85 같으면 어떻게 돼요? 80이라고 생각하면 이 8m에 10m. 그러면 80 스퀘어미터죠. 대략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요거 그러니까 10m면 요거 몇 개? 요거 5mm니까 20칸, 20칸이 가면은 10cm죠. 그러면 요 10cm가 10m, 8cm가 8m. 그쵸? 이렇게 축소를 해서 요 한 칸이 5mm니까 두 칸을 1m다 생각해서 거기에 비례를 해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실이 보통 내가 우리 집 아파트 보니까 거실 창이 뭐 4m 폭이다. 약간의 옆에 여유가 있고 해서 뭐 거실은 폭이 6m에 깊이가 뭐 4m. 그러면 여기다가 비례에 맞게 그려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다 그려져서 어떤 이제 뭐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겠죠. 요건 뭡니까? 조금 이제 소규모 별장식의 집이에요. 그래 예, 여기는 이렇게 뭐 34피트, 28피트 이렇게 피트 단위로 나오는데 그것도 환산해 보면 돼요. 약 1피트가 한 30cm. 그래서 이렇게 정방형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중층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축척을 해서 이런 모눈종이에다 한번 그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그려졌으면은 여기에 이제 침대라든지 이제 가구, 책상, 소파 이런 거를 이제 색깔 있는 종이에다가 이 또 비례에 맞춰서 잘라봐요. 그러면 침대가 얼마나 사이즈입니까? 요게 이제 1cm를 1m라고 생각하면 침대가 대략 예를 들어서 1m 한 30cm에다가 2m. 요거 몇 칸입니까? 하나,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만한 거, 요만. 1m 한 30에 2m. 이게 2m죠, 두 칸. 그럼 요만한 사이즈를 이제 가위를 잘라가지고 여기 맞춰서 그려놨잖아요. 도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방 있고 뭐 화장실 있고 다 그려놨으면 이런 침실에다가 한번 얘를 이렇게 넣어봐요. 이렇게 배치를 오려가지고 또 식탁이 있다. 식탁이 뭡니까? 한 뭐 1m에 예를 들어 뭐 1m 50이다. 요만한 사이즈로 또 잘라서 식탁도 거실에다 한번 배치를 해보고 의자 한번 이렇게 놔보고 비례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 꼭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건물들은 뭡니까? 모형도 만들고 그러는데 모형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또 좀 안 해봤으니까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책들이 예전에 좀 제가 참고를 했던 건데 이게 뭡니까? 300가지 작은 주택 이게 어떤 설계예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300. 그럼 여기에 뭐 이런 남바들도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남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이 집이 마음에 든다. 평면도 보니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이 집대로 짓고 싶으면 이 남바를 주문을 하면은 이 남바를 주문을 하면은 풀세트 도면이 나한테 이제 오게 되죠. 그럼 그것대로 지으면 돼요. 근데 뭐 풀세트 그 도면이 사실상 뭐 이렇게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보면은 여기 이런 평면에 대한 게 다 나와 있고 인면 정도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뭐 얼마든지 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집 짓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기술이 좋아요. 머리도 좋고 그래서 다 지어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데서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뭐야? 또 다른 뭐 100개 이제 멋진 집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더니즘도 나와 있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책 종류도 다양하고 여기는 뭡니까? 좀 작은 집들 이제 캐빈 이제 또 저 별장 주택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작은 집들의 이런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건 337가지 나와 있네요. 337가지. 예. 화면에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예, 이런 집들 뭐 꽤 괜찮은 집들이 많아요. 좀 이 도면이 오래된 건 이게 왜 자꾸 꺼질까요? 미안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식 목조주택인데 예, 이런 것들 뭐 참고해서 조그맣게 지금 이런 집도 이쁘네요. 이런 집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책으로 나온 건데 뭐 이게 뭐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취미가 있으시면요.
나는 뭐 이런 거 참 만드는 거 뭐 좋다. 그러면은 여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책이네요. 집 짓는 이 시공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들이 또 소개된 책이 있습니다. 자, 각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공구는 뭐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시공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들, 여기 이제 몰딩에 대한 얘기, 또 서랍은 어떻게 만들고, 주방 쪽에 뭐 서랍 가구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설비 쪽입니다. 설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글을 잘 몰라도 뭐 읽어서 100%뭐 이해 못해도 돼요. 다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있고,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공구회사로 유명한 어디서 블랙앤데커에서 나온 책이네요. 그래서 이거 모다구의 종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건 전기 박스, 여기 뭡니까? 미장하는 방법이네요. 미장 많이 쓰이는 뭡니까? 스타코 바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소개된 책도 있고, 여기 이제 타일 붙이기 앞서서 타일 나누기. 여기 뭡니까? 이거 블럭조네요, 블럭으로 된 벽체에다가 여기 이제 가스 기구, 벽난로 설치하는 방법. 뭐 이게 파트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 하나 갖고 뭐 재미삼아 시간 많으신 분들, 또 취미가 많는 분들은 이렇게 집을 질 수도 있습니다. 요건 뭐야, 뭐 600가지 플랜이 들어있네. 600가지 설계. 이 안에서 못 고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평면이 나한테 맞으면은 외장은 조금 뭐 바꿀 수도 있고, 근데 대체로 보면은 거의 뭡니까, 이렇게 정사각 구조예요. 정사각 구조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얘기 중에 지난 영상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정사각 구조, 열 손실이 적어요. 여긴 뭡니까, 이건 주차장이니까 열 손실을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주차장에 난방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다 뭡니까, 이 사각형 구조. 여기서 좀 고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주택하고 달리 이 미국 주택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현관에 신발 벗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발장도 없고, 다만 저 뭡니까, 외투 벗어서 넣는 저 외투 거는 장은 현관 입구에 있어요. 근데 우리랑 달라서 신발 벗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살 때 집에 이제 현지인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뭐 신발 신고 막 그렇게 뭐 침대에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인들이 우리 집에 방문하면은 신발을 벗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은 그게 신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발 벗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 어디 남의 집에 가도 신발 안 벗는 게 맞는 겁니다. 뭐 이제 신발을 당연히 안 벗으니까 뭐 빵꾸난 양발, 구멍난 양발을 신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 그 신뢰가 돼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헝겊으로 덧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 켤레 고무줄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발 위에 덧신을 이렇게 신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그런 문화가 좀 달라서 이런 도면에 보시면은 뭡니까, 현관 부분에 신발 벗는 그런 에리어가 없어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여기서 뭐 도면에서 고르든지 또 사진 캡처해 놓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요즘에는 뭐예요? 건축 신고 규모가 뭡니까? 60평 미만, 그러니까 200스퀘어미터 미만, 또 2층 이하죠. 200스퀘어미터 미만이라도 신고사항이라도 3층 이상이다.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고발됐었어요. 그래서 검찰에 불려갔는데 제가 다 해명을 하고 이제 증빙 자료를 내서 뭐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제 결론 편지를 이제 받고 끝난 사건인데, 어쨌든 신고 대상 건물도 요즘에는 이제 사전에 신고하고 착공계를 내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다 해놓고 뭐 도면을 여러분 스스로 뭐 그렸다 그래도 그 도면 작성, 그 다음에 설계에 진행되는 그 서류 서식 그런 거는 어차피 설계사무소에 맡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를 검토하고 또 설계자하고 또 서로 상의를 하고 해서 설계가 완성되면은 그때 이제 그거에 의한 시공에 대한 견적이라 그러죠. 금액이 나와요. 물량이 나오고 거기 투입되는 인원이 나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공사 끝나고 나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기타 경비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계산이 돼 나와요. 근데 설계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 설계 도면에 선 하나 긋는 걸로 돈이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선을 이렇게 그으면 좋은데 선을 이렇게 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곡선이 들어가면은 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시공 입장에서는. 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유리도 그냥 일반적인 평자 유리 쓰면 되는데 코너 부분에 곡면 유리를 디자인해 놨어요. 그러면 유리 주문할 때 어떻게 돼요? 그 곡률에 맞는 유리를 또 곡면 가공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싸져요. 그래서 그 설계 단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디자인적으로 멋지면서 시공비가 적게 들어가나 이거 충분히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복잡하고 어렵게 해놓으면 시공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비가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관련돼서 또 시공에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얘기 드릴게요. 오늘 이 좀 시스템이 지금 좀 뭐 잘못됐네요. 얘가 자꾸 꺼지는데. 오늘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